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저저번 주만 해도 그 마스크를 찬 사람이 많지가 않았는데, 좀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공무원 학원 뭐 이렇게 확진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개강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조금 많이 했는데, 뭐 이제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 이제 개강을 하도록 했고요. 지금 뭐 저도 이제 그 95 마스크를 쓰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 또 학원에서 이런 걸 또 구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투명으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 방법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1시간 조금 넘게끔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의 맥 심화 강론 반입니다. 총 이제 12주 동안 매주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저녁 7시까지죠. 7시까지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기출과 관련된 심화 강론 편집본을 이제 살펴보는 강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게 이제 두 가지죠. 그러니까 기출 문제와 관련된 것과 그 다음에 강론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할 건데,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문제를 푸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문제에 접근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이제 풀기 위한 뭐 사고 방법들, 그리고 이제 답안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 그 정답과 관련된 강론의 출처들, 또 이제 그 출처를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정답과 관련된 것의 앞뒤 내용이 무엇인지, 향후 또 추가적으로 출제가 가능한 테마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총 뭐 중간에 이제 휴강이 뭐 2번 정도 있겠습니다만은 12주 동안 굉장히 긴 여정 동안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뭐 강론을 이제 살펴보는 과정이다.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월부터 뭐 이제 3월 또 이제 4월이 됐어요. 조금 제가 늦게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제 그 1월에 강의가 조금 이제 길어지고 올해 뭐 이제 새로운 교재를 만들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가지고 한 3월 중순이라든가 뭐 후반 정도에는 개강을 했었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조금 늦게 개강을 했고요. 아마 지금 1월부터 뭐 이제 3월 동안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빨리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너무 이제 개강을 늦게 하니까 조금 이제 다른 강의를 들을까? 그래도 좀 기다려서 들을까?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셨다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늦게 시작을 한 만큼 제가 이제 매 순간마다 좀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1월부터 이제 3월까지는 뭐 이제 기본 이론을 공부하신 분이든 뭐 아니든 간에 좀 이제 편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이제 편했었는데 이제 4월부터는 완전히 조금 이제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월부터는 이제 공부하는 방법들이 조금 많이 달라진다. 또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도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공부 방법, 방향 이게 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이제 강론 위주로 그죠? 강론책을 사가지고 이제 그거 위주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어떤 사람은 이제 기출만 그죠? 또 이제 기출도 뭐 서답형까지만 보느냐 아니면 뭐 이제 객관식도 보느냐 아니면 뭐 그 이전의 문제들이나 뭐 논술형 문제들까지 보느냐 뭐 이제 여러 가지의 공부 방향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보면은 저도 이제 제 커리큘럼이 있지만은 뭐 1월에 문풀을 듣는 분도 계세요. 작년 문풀을 듣는 분도 계시고 이게 이제 보면은 이렇게 딱 그 한 달 되면 이제 정산해 가지고
뭐 금액도 정산이지만은 어떤 과정에 강의를 누가 들었나 이런 것들이 쭉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들을 위주로 듣겠지만은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달라서 그런지 뭐 이제 문풀을 뭐 기출을 하면서 듣는 사람도 있고 뭐 기출을 들으면서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같이 듣는 사람도 있고 이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이제 스펙트럼의 공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조금 더 합격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인가를 조금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4월부터는 완전히 공부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실력이 달라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마음을 좀 새롭게 하셔가지고 또 부단한 각오를 가지고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 코로나를 그, 물리치고 이제 오시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걱정을 또 하시고 뭐 이제 여러 또 주변에서 또 이런 말 저런 말 부모님도 이제 하실 건데 힘들게 이제 개강을 한 만큼 그 마음이 6월 끝날 때까지 유지되었으면은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제 큰 교실을 쓰고 있어요. 이제 뭐 1월 달에도 이제 큰 교실을 쓸 수 있었는데 사실 지금이 그 학원 자체가 모두 다 직강을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 내에서요, 모든 강사가 직강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이제 1월부터 3월까지는 뭐 이랬다 저랬다 했습니다. 뭐 이제 휴원했다가 또 개강했다가 뭐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뭐 큰 문제가 없는 한 개강을 하는 것으로 쭉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실을 이제 굉장히 큰 걸 쓰고 있는데 이제 조금 교실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이제 인강만 찍는 분이 있고 이제 직강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두 칸 정도를 이제 뛰어 앉아야 되는데 저희가 인원에 비해서 너무 큰 강의를 쓰고 있다 보니까 그 조그만 강의실 쓰는 분들 중에서 수강생이 조금 많이 오신 분들은 좀 부담돼 가지고 좀 바꿔달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싫다라고 했는데 우선은 최대한 디펜스를 해보고 왜냐하면 또 작은 교실로 가면은 이게 이렇게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아니에요. 여기가 조금 저희 건물이 이런 이렇게 좀 아치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실로 가면은 조금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최대한 한번 이제 노력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휴원과 관련해 가지고 그 휴원을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고 휴원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휴원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뭐 1, 2주 정도 뭐 하게 되면 아마 문자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자에 따라서 행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1, 3월에도 마지막에 이제 보강을 할 때 저희는 그냥 진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저희는 그냥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전반적으로 다 휴원을 한다고 이제 써 있으니까 안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러 딱 왔더니 아무도 없더라고. 우리 조교 말고는.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그 문자에 따라서 이제 강사마다 진행하는 사람이 있고 진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다 지금 다르게 각각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문자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하나 나간 게 있습니다. 그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보면은 거기 이제 1번 강의 진행에 보면 그 10주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10주가 아니고요. 그 12주죠. 조금 잘못 나왔습니다. 이제 12주고요. 주차별 강의 계획을 보면 1주차부터 이제 12주차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조금 이제 범위가 좁은 과목들, 간단한 과목들은 하루 동안 진행을 하고요. 다른 조금 이제 영역이 좀 넓은 과목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청각장애, 뭐 시각장애, 행동수정, 지체장애, 의사소통장애, 뭐 진단평가. 원래는 이제 작년까지는 이렇게 이제 이틀 동안 하는 영역이 많지는 않았는데 해보니까 청각장애가 조금 더 많아져야겠다. 시각장애도 많아져야 될 것 같고 진단평가도 조금 더 확장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고요. 지적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많은 강의량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하루 반 조금 안 되는 강의량인데 조금 이제 그 첫 주라서 애매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뭐 OT도 조금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지적장애는 첫 주에 이틀로 잡아놨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은 조금
일찍 끝날 겁니다. 처음으로 이제 일찍 끝날 거고요. 두 번째 주부터는 이제 꽉꽉 채워가지고 또는 7시까지 정해져 있지만 조금 시간을 넘겨서라도 마무리를 짓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제 첫 주고 여러분들도 준비가 좀 많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생각을 해보면 그 일주일에 두 영역을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뭐 행동수정이나 이런 것처럼 큰 영역을 나가려면 좀 굉장히 바빠져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1월부터 3월까지의 그 학습 진도 속도로는 안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 영역을 미리 공부를 해오고 문제를 풀어 와가지고 강의를 듣고 강의 들은 다음에 자기가 틀린 것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기출 강론 편집본에서 나온 내용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재수생들은 기존의 서브노트의 그런 부분들 반영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초수생들은 서브노트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입장인 거죠. 새로 만들어야 되는 입장인 거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굉장히 좀 빡빡한 일정이다.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은 그 휴강도 있습니다. 그 8주 차에 금요일 날 이제 휴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주 차에 목요일에도 휴강이 있습니다. 그죠? 휴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조금 잘 활용하셔가지고 정리를 조금 잘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옛날처럼 우리 이제 1월, 3월처럼 그렇게 이제 뭐 느긋느긋하게 할 수 있는 공부는 아니고 굉장히 좀 남다른 각오를 가지고 빡빡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 3번에 보면 이제 질문 방법은 인강생은 그 다음에 카페가 있죠. 환경임용전략연구소에 그 질문 방법에 따라서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직강생은 중간중간에 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쉬는 시간마다 오셔가지고 바로바로 이제 질문을 하시고요. 너무 가까이 오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옛날부터 좀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이게 그 너무 가까이 오셔가지고 질문하더라고. 근데 이제 나도 조금 이제 그 부담이 되고 내 피부 상태나 모공이나 이런 게 너무 가까이 와서 질문을 하니까 이게 코로나를 떠나가지고 조금 멀리서 질문을 해주시면 서로 좀 부담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직강생도 이제 그냥 인터넷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카페에다 그냥 질문하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강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문의들은 이제 고객센터로 연락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저한테 얘기해봤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저도 학원에 다시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뭐 이제 보충 강의라든가 뭐 자료가 인강에 누락됐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 고객센터나 학원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해결을 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자, 기타 안내를 한번 보면은 그 스터디와 관련해가지고 우선 이제 스터디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하고 싶은 분들만 스터디 구성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제가 이제 강의가 끝났을 때 또는 두 번째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될 때 이거 스터디 신청할 수 있는 그 양식을 이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분만 그죠 여기다가 이제 적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데스크에 보면은 그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이제 스터디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요. 그쪽에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요새 인강으로 많이 하고 많이 학원에 안 나가지고 지금 황한 것 같아요. 스터디하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따 좀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스터디를 할 때 단순하게 수업을 복습을 할 거냐?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 수업을 한 거에 대해서 오늘 뭐 조금 이제 궁금한 점이라든가 조금 이제 심화해서 얘기할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스터디를 끝낼 것이냐 아니면 간단하게 이제 인출을 할 것인가 뭐 이제 완전히 문풀이나 뭐 이때처럼 인출을 못 할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런 시기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특정 주제에 대해서 뭐 어떤 기출 문제거나 그 기출 문제와 관련된 개념이겠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냥 서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인출해보고 얘기해보고 뭐 이 정도로 할 것인가 이거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그 객관식 강의, 객관식 강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촬영한 지는 조금 됐습니다. 이제 몇 년 된 건데,
그 우리가 이제 기출을 어디까지 할 거냐는 것이 조금 문제죠. 기출의 이제 범위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객관식이죠, 그죠? 객관식입니다. 객관식이고요. 객관식 플러스 2차 때 이제 봤던 논수령 문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스템인 이제 서답형이죠. 요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객관식 이전에 굉장히 이제 오래된 그죠 문제들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서답형이다. 이제 객관식과 서답형의 그 출제 포인트와 출제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역적인 것에 이제 집착을 하고 그 문제를 낼 때 그 문제의 어떤 특정 단어 하나의 함정을 파는 형태들이 이제 많았기 때문에 서답형의 출제 포인트하고 객관식의 출제 포인트는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각자의 선택이긴 하지만 초수 같은 경우에는 굳이 객관식까지 봐야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그런 용도는 쓸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어떤 걸 공부를 했는데 객관식 시험은 굉장히 지엽적이고 디테일하니까 내가 이런 부분 못 봤는데 이런 부분도 있었네. 뭐 그 정도는 근데 이제 쓸 수는 있을 겁니다. 또는 뭐 이제 객관식에서는 이런 것들이 기출됐었는데 아직 서답형에서는 출제가 안 됐네. 뭐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차피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초수는 굳이 이 객관식까지는 볼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럼 재수 이상부터는 선택이죠. 재수 이상부터는 선택이고요. 객관식을 했다고 해가지고 붙거나, 뭐 객관식을 안 봤다고 해가지고 떨어지거나 이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렇게 쭉 봤을 때는 그렇고요. 제가 이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하시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안 하셔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너무 좀 집중하거나 너무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가볍게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순살 강의를 진행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은 비중을 많이 둬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객관식은 이 서답형 강의의 어떤 그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강의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식 강의를 하면서 뭐 어떤 이론을 막 시간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설명하거나 이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를 푸는 용도로만 강의가 촬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가볍게 생각을 하시면 가볍게 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뭐 오늘 지적장에면은 뭐 이 강의 끝나고 가시거나 아니면 인강 같은 경우에는 강의 들으시면서 같이 그 부분을 파트로 해서 들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기출을 지금 순사를 나갈 때는 그냥 이제 스킵을 하셨다가 이게 1년 안에만 들으면 되는 거거든요. 1년 안에만 들으면 되는 거니까 뭐 좀 이제 시간이 날 때 뭐 7월이라든가 뭐 요때 이제 뭐 듣거나 이런 것도 이제 괜찮다.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객관식 강의 그 문제는 따로 교재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프린트 합본이 있으니까 그거 갖다가 이제 제본을 하거나 이러면 될 것 같고요. 해설은 따로 제공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순사례는 없는데 그 객관식에서만 출제된 조금 이제 강론에 조금 특이한 내용들은 프린트로 좀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능검사 특강을 작년에 이제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K-위스크 5, 그 다음 K-ABC 2에 대한 내용들인데, 그것도 이제 들으실 분들은 들으셔도 되지 않는가, 들으셔도 되지 않는가.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순사를 진행하면서도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그 특강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설명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요 그 K-ABC2, 그 다음 K-위스크5가 너무 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듣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미리 한 번 정도 듣고 오거나 또는 이제 진단평가 강의를 듣고 나서 뭐 하루 이틀 있다가 다시 한번 그 이제 지능검사 특강을 듣거나
뭐 이런 것도 이제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원데이 특강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따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주차 금요일 날 하루 동안 이제 뭐 오전부터 뭐 오후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자는 하지만 뭐 하루 내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무엇을 봐야 되는가, 뭐 주구장창 설명하는 강의는 아닙니다. 그냥 이제 포인트가 뭐냐, 처음 듣는 분들은 뭐 이제 총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구조나 어떤 이제 이해해야 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짚어드리는 내용들이고요. 보통은 이제 제가 좀 찝어드린 내용 안에서 대부분은 다 출제가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 교육과정 특강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그 기출 문제도 풀어봅니다. 그 어떤 특정 지침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가도 그때 이제 살펴보니까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겠다. 직강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금요일에 직강으로 나오시면 되고요. 교재는 제가 이제 2015 교육과정을 계속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제 출판이 되었던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 신청 페이지에 가면은 있을 겁니다. 교재가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출판된 지 한 2년 정도 된 책이라서 조금 이제 밑으로 내리거나 이래가지고 하시거나 아니면 직강을 이제 오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강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특강 페이지가 열리니까 거기에 이제 교재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요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객관식 강의나 지능검사 특강이라든가 교육과정 원데이 특강을 이제 들으실 때 인강생은 다 인강으로 들을 것이고요. 직강생은 교육과정 특강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인강으로 들어야 될 것인데, 들을 때 그게 이제 자동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페이지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요걸 찾아가지고요. 요 강의를 찾아가지고요. 그 수강 신청을 하면 이게 기수강생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무료로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는다고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찾아가지고 신청해가지고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똑똑한 암기 노트는 그 오늘 배부가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나요? 요거는 제가 학원에서 이야기를 해서 뭐 이따 쉬는 시간이나 내일이나 배부가 되도록 얘기를 할 거고요. 인강생 같은 경우에는 교재를 신청하실 때 같이 체크를 하셔가지고 주문을 하시면 배송비 없이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을 합시다. 지금 뭐 이런 그 강의 진행과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공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학습의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유전자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 이제 따라가기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이제 뭐 암기력이 좋을 뿐만이 아니라 이해력도 이제 굉장히 이제 빠르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에 이 유전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공부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제 제가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똑똑한 친구들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방법들을 뭐 이제 자연적으로 습득을 하고 굉장히 이제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많지가 않죠. 이런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극소수고요. 뭐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뭐 몇 명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요. 저도 이제 되게 옛날까지 머리가 되게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이제 컴플렉스도 있고 약간 조금 이제 이랬었는데 제 주변에는 조금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그 내용을 뭐 이제 사진으로 찍듯이 이제 기억을 한다든가, 뭐 어떤 것을 이해할 때
뭐 어떤 사람들은 누가 이제 설명을 해줘가지고 몇 개의 고리를 걸쳐가지고 이해가 되는데 그냥 딱 보자마자 그냥 아 이거는 이거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기는 굉장히 이제 힘든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을 뽑는 건 아닙니다. 지금 TO가 이제 굉장히 이제 확대됐잖아요. 제가 이제 시험 볼 때는 뭐 한 15대 1, 20대 1 이제 이랬었는데 지금은 우선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좋은 유전자를 뭐 가진 사람들 많이 합격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뭐 지능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고 능력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이제 출신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그 사람들을 위한 그 최상위의 그 뭐 티오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정도만 뽑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제외하고 나머지 요인들을 조금 이제 신경을 쓴다면 합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많이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노력이다, 그지?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그지 노력을 이제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력 또는 뭐 전략 뭐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죠. 우선 이제 노력과 전략이다. 노력과 전략이다. 세 번째로는 운이 조금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했던 방향과 그 해에 출제되었던 그 기출의 방향이 맞는 거, 요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뭐 시험 보기 전에 뭐 어떤 자료를 습득했는데, 또는 누구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 내용들이 나왔다. 요런 것들도 이제 중요할 수가 있겠죠. 뭐 이제 그게 1점짜리라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뭐 4점짜리로 묶여 있다든가 이런 거면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운도 중요하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요거죠. 노력과 이제 전략이라는 거. 1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내가 조금 이제 신경 쓸 수 있는 것은 노력과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노력들, 그 다음에 뭐 정신적인 노력들 이제 전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 물리적인 노력들을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려면 이것들은 제가 뭐 이렇게 자세히 할 얘기들이 없어요. 각자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뭐 그 성인을 두고 뭐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일일이 그것을 뭐 체크하고 뭐 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기숙학원에도 있었지만은 이 기숙학원에서 놀 거 다 놉니다. 거기 있어도, 그 사무실에 와가지고 놀고, 모여서 놀고, 계단에서 놀고, 그 다음에 외출 나가서 놀고, 놀 거 다 놉니다. 그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적어도 3월에는 우리들이 뭐 한 5시간 또는 뭐 공부 안 하는 날도 있었지만은 4월부터는 최소한 하루에 7시간 정도는 공부해야 되지 않나. 최소한 7시간은 공부해야 되지 않나. 재수생 기준입니다. 재수생 기준으로 7시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요. 초수생이라면 또 할 것들이 많으니까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지 될 겁니다. 그래서 7시간 이상, 그리고 우리가 놀아도 하루나 이틀을 온전히 노는 것이 아니라, 그죠? 조금 뭐 다른 공부들, 가벼운 공부들을 하면서 노는 형태, 뭐 요 정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는 뭐 이렇게 뭐 스터디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이런 IT 기술들이 좀 발달하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게 없는데, 우리 그 학원에서 그 데스크에 있는 뭐 부원장님이나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스터디를 가장 많이 하는 영역이 특수교육이라고 합니다. 다 특수래. 저기서 저 앞에서 스터디 하는 사람 다 특수고, 자료 모으는 사람은 다 특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그 유아, 초등, 중등을 통틀어 가지고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제 스터디를 하든지, 뭐 스터디도 많죠. 뭐 이제 기상하는 뭐 스터디도 있을 것이고, 뭐 인스타에다 공스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그 핸드폰에 뭐 어떤 어플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최소한 7시간은 공부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순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이제 강의 듣는 시간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다 포함해 가지고 7시간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좀 각오를 새롭게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쓰는 말은 죽을 각오로 정상적인 삶을 살려고 하시면 안 되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돼. 비정상적인 나같이 살아야 돼. 그냥 계속 남들 쉴 때 쉬고 영화 보러 갈 때 영화 보고 커피 마실 때 커피 마시고 놀러 갈 때 놀러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공부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제 공부만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3월부터 6월까지 습관이 들어야지 7월부터 더 빡센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뭐 지금까지 하는 건 그냥 워밍업이에요. 상반기에 하는 것은 그냥 준비입니다. 7월 달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냥 기출문제 풀어보고 내용들 갖다가 읽어보고 이해해보고 자료 정리해보고 분석해보고 이 정도인 겁니다. 이제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4월부터 6월까지 워밍업이 이제 되어 있어야지 그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지. 이제 뭐 설렁설렁 하다가 이제 7월부터 하려고 그러면은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좀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나오겠지만 뭐 이제 교육과정 뭐 총론이라든가 뭐 장특법이라든가 뭐 점자라든가 뭐 DSM-5라든가 뭐 지문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전반적으로 자주 외워야 되는 것들을 상반기에 조금 이제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루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시려면은 가리지 마시고요. 이거는 뭐 이래가지고 이거는 좀 빼고 할래. 이거는 뭐 이래서 빼고 할래. 이게 아니고요. 전체를 다 죽을 각오로 비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저처럼 몸이 아플 정도로 저도 뭐 이제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 못 잘 때도 많고요. 뭐 이제 책 쓴다고 뭐 한 30시간씩 40시간씩 깨 있을 때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경쟁하는 곳에 경쟁력이 있는 거지 경쟁 안 하는 곳에서 실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비정상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OT 그 자료 보면은 그 각오가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 각오가 있습니다. 이 각오는 여러분들의 각오를 제가 대신 써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 이제 크게 한번 복창을 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좀 마스크도 쓰고 있고 분위기도 좀 저도 이게 지금 이걸 쓰니까 너무 이제 습기가 올라오고 너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요 마음에 그냥 집에서 읽어보시고요. 이거 뭐 잘라서 하든 뭐 하든 좀 붙여놓으시고 계속 이제 좀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늦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늦지 마세요. 이제 보면은 제가 이거 복창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항상 이제 1, 2주 지나면은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옵니다. 순차적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절대 늦지 마세요. 이러고 내가 늦으면 안 되는데 절대 늦지 마시고요. 한 번에 딱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가진 각오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 물리적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얘기하진 않습니다. 제가 뭐 다시 얘기해봤자 잔소리밖에 이제 뭐 더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OT 할 때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다 성인들이니까 스스로 컨트롤 하셔야 될 겁니다. 그죠? 스스로 컨트롤 하셔야 된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이제 정신적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전략을 가질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여가지고 이 공부 방법과 관련된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합격 전략 설명에 보면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강의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지고 이 과정에서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꼭 하고 지나갑니다. 그것이 교육과정 특강이면 이제 교육과정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뭐 장특법 강의면 장특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쭉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 낭비를 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한 번에 합격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제 이제 그 커리큘럼이 마음에 들어서 강의를 들어오신 거잖아요. 이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학원 강사들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다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강의하고 어떤 식으로 그 자료를 구성하고 무엇을 이 시기에 공부해야 되는가는 다 다릅니다. 학원 강사마다. 그러니까 합격에 대해서 생각하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그 중에서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가를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 시험 같으면 이제 뭐 그 제가 이제 그 임용 시험 볼 때도 임용 시험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때는 경쟁률은 높았어요. 물론 이제 뭐 15대 1, 20대 이제 이렇게 했지만 제가 이제 시험 볼 때 전국에서 130명 뽑고만 이랬을 때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시험이 훨씬 어렵다는 거. 그리고 공부해야 되는 내용도 훨씬 많다는 거. 그래서 조금 이제 인간적으로 공부했을 때 이런 것들이 합격하려면 얼마나 걸려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1년 가지고는 안 되고 2년을 만약에 이어서 한다고 했을 때 조금 인간적으로 이제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합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2년을 1년 안에 압축적으로 다 패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해야 되는 공부의 양과 범위가 많다. 이건 뭐 다 느끼실 겁니다. 다 지금 이제 임용하시는 분이라면 초수가 아니라면은 느끼실 겁니다. 너무나 과정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해보면 그 학습의 단계를 학습의 뭐 단계, 뭐 과정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보면 저는 뭐 이해 단계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 기초의 단계, 그 다음 이제 기본의 단계, 그 다음에 심화의 단계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개로 나눠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초 단계는 습득을 하는 단계고요. 기본 단계 같은 경우에는 숙달을 하는 단계고 심화 같은 경우에는 일반화를 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기초 단계에서는 이해를 하는 단계고요. 이해를 하는 단계고요. 자, 그다음 이제 기본 단계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조금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사실 이제 이때 암기까지 해야 됩니다. 이제 암기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그냥 이해하고 바로 암기입니다. 이해하고 서브노트 만들어 가지고 바로 암기인데 지금 이제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암기는 할 수가 없겠고 심화로 암기를 조금 넘겨야 됩니다. 심화로 좀 암기를 넘겨 가지고 요때 이제 적용까지 사실 이제 심화에서는 적용만 해야 되는 건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요때 암기와 적용을 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해 단계에서는 보통은 기본 이론 강의를 듣죠. 기본 이론 강의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된 그 이론과 관련해 가지고 압축적으로 보통 이론서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가 자신만의 논리를 통해 가지고 뭐 설명을 좀 이제 해주면 그 설명하는 것을 듣고 그냥 이해하는 단계. 근데 암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한 내용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까먹죠. 보통 이제 내가 그 1월 강의 뭐 3월까지 뭐 하는 강의 이제 들으면 그 중에 이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은 뭐 한 20%도 안 되게 되죠. 초수라고 한다면.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 때 이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다독이죠. 많이 읽는 겁니다. 많이 읽고 많이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해한 것을 갖다가 차곡차곡 길을 내 가지고 정리하고 그것을 갖다가 암기해야 되는 것이니까 기억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 길을 조금 내야 되는 것이 이제 마인드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길을 내는 것이 마인드맵이다. 그래서 우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반은 아닙니다. 기본 이론반은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기본반으로 넘어왔다고 해가지고 이걸 안 하는 건 아니다.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심화반으로 넘어왔다고 해가지고 기본반에서 했던 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비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반에서는 이 다독과 마인드맵 그리고 뭐 이거 보는 것을 이제 위주로 했다면, 자, 기본반에서는 다독과 마인드맵을 하긴 하는데 비중이 이제 극도로 좀 축소가 된다. 극도로 축소가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 이제 많이 읽는 거, 여러분들이 그 기출을 풀려면 우선은 한 번은 그 이론서를 읽어 와야 돼요. 무조건 기출을 풀려면 한 번 읽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초에 책을 한 번 읽어야죠. 책을 한 번 읽어야 된다. 그걸 뭐 빠르게 읽든 천천히 읽든 책을 한 번 읽고 읽으면서 이제 좀 이해를 해야겠죠. 읽으면서 이해를 중심으로 좀 이제 해야 된다. 조금 내가 이제 뭐 재수 이상이라면은 몇 자 끄적여 보거나 또는 이제 뭐 이렇게 말로 인출을 좀 간단하게 해보거나 이 정도는 할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암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주요 사항에 대해서 또는 내가 충분히 작년에도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몇 자 적어 보거나 말로 해보거나 이 정도는 이제 할 수가 있겠다. 근데 이것도 시간은 꽤 이제 걸리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책을 읽고요. 우선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중요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제가 느꼈을 때 마인드맵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암기를 하게 되면 머릿속에 그걸 다 암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구조는 당연히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뭐 이제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좀 됐습니다만은 이 마인드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외워야 되는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영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선 마인드맵을 정리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정리되지 않은 채로 암기된다면 인출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모의고사 가가지고 이제 첨삭을 해보면 그냥 단순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전략이 뭔지 써라. 이런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명확하게 주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애매모호하게 주면은 그러면 여기 문제에 이런 단서를 봐가지고 이거는 뭐 행동수정의 요거 뭐 시각장애 요 전략 뭐 요 전략 요 전략 요 전략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추정을 해야 되는데 아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영역이지? 아예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머릿속에 마인드맵이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보통 이제 유아나 초등보다는 중등이 특수교육학 수준이 높습니다. 그건 뭐 이제 중등이 더 머리가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 중등은 특수교육학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영역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이고 유아나 초등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학 말고도 공부해야 되는 방대한 영역들이 이제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특한테 굳이 이 마인드맵을 특별히 강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특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어떤 그 공부를 하려면 자연적으로 마인드맵이 이 정도는 돼야 돼. 누구나.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거는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유아나 초등 같은 경우에는 요 마인드맵을 명시적으로 내가 그려보고 머릿속에 구조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런 기초적인 그 지도가 없으면 그 뒤의 과정들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그 마인드맵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마인드맵을 드리죠. 이제 마인드맵을 드리는데 그 마인드맵 같은 경우에는 요게 좀 작게 나갔네요. 제가 내일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크게 해드릴게요. 제가 깜빡하고 여기다가 이제 자료 넘기면서 이 비포로 해주세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못 쓴 것 같아. 정신이 없어가지고 우선 이제 오늘은 그걸로 보고요. 내일 제가 다시 해가지고 좀 사이즈 큰 걸로 이제 뽑아드릴게요. 워낙 이제 그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본 이론만에 드린 마인드맵은 굉장히 그 세부적인 마인드맵입니다. 어떻게 이제 세부적이냐?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큰 가지를 이제 한 장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단원마다 하나씩 해가지고 세부적인 그 마인드맵을 드렸어요. 이제 그거는 굉장히 세부적이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지적장애와 관련해가지고 그 지적장애 정의랑 그 다음에 이제 특성이랑 그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원인,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딱 한 장짜리입니다. 기본 이론서에서 드렸던 것은 정의 한 장, 뭐 이제 지적장애 원인 및 예방론 한 장,
이렇게 이제 딱 한 장이란 말이야. 딱 한 장, 딱 한 장,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굉장히 세부적인 마인드맵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본 이론을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지적장애와 관련해 가지고 마인드맵을 뭐 한 5장, 뭐 행동수정 그러면은 뭐 한 7장, 8장 나올 텐데 이걸 우리가 다 기억하고 이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요약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드린 건 뭐냐면 그냥 이제 한 장짜리입니다. 한 장짜리인데 당연히 여러 장에 있는 것을 한 장으로 하려면 조금 정리를 해야겠죠. 불필요한 내용들은 조금 이제 없애고, 그리고 이제 마인드맵의 특성상 모든 걸 다 여기다가 쓸 수는 없어요. 뭐 서브노트 같은 경우에 모든 걸 여기다 가지를 쳐가지고 그릴 수가 있는데 마인드맵은 그렇게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 내용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마인드맵대로 구성을 한 겁니다. 제 마인드맵대로 구성을 한 거고요. 이거는 그 왜 드렸냐면 그 순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거기 이제 그 심화 강론의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강론의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딱딱딱딱 뭐 이렇게 기본 이론처럼 정리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별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어디에다가 붙여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강론 내용들이 많은데 이걸 정리해가지고 어디에다가 포지션해야 되는지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요거는 여기 부분에 들어가는 게 조금 적합하겠다, 요거는 여기 부분에 들어가는 게 적합하겠다, 이렇게 이제 드린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강의 시작하기 전에 마인드맵을 간단하게 보면서 오늘 새로운 내용 요거 볼 거다, 요거 볼 거다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인드맵이 이제 기본 이론 할 때와 그 다음에 이제 기출할 때의 마인드맵은 다르다. 기출할 때의 마인드맵은 간단하게 그냥 한 장짜리로 또는 조금 영역이 크면 2장짜리로 이제 구성을 해주고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내가 마인드맵을 구성한 것이고 당연히 여기 그린 마인드맵은 내가 그린 거기 때문에 나의 지도가 여기에 반영이 된 겁니다. 순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순살에 보면 기출과 관련되어 있는 강론들은 당연히 이제 정답 출제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 말고 추가로 출제될 수 있는 그런 강론의 내용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는 당연히 내 기준에서 분류를 한 겁니다. 뭐 이제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강론의 이런 내용 정도는 기본 내용이니까 여기에 다루지 않아도 돼. 왜? 이런 것들은 내가 생각할 때 기본인 거고 내 기본 이론서에 다 이미 수록이 되어 있어. 그거 외에 기출과 관련된 것, 그리고 기출과 관련이 없지만 추가적으로 출제가 가능한 심화적인 강론들을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인드맵도 마찬가지고 이 순살에 있는 강론도 마찬가지고 저의 지도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어떤 제가 이제 여태까지 역대적으로 출제된 기출을 바탕으로 저의 통찰력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인 구조는 당연히 제 기본 이론서에 있는 그 구조를 바탕으로 그렸다. 그건 뭐 제가 그 맞춰드릴 수가 없잖아요. 다 각각.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걸 드렸다고 해서 이거 보면서 그냥 이렇게 구조가 됐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는 단순히 참고역인 거지 이게 마인드맵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에 가셔가지고 주초에 다음 주에 정서행동이랑 잡회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주일 중에서 하루는 다 쉬진 않더라도 쉬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이틀은 강의 들으러 와야죠. 다른 강의는 뭐 교육학이라든가 초과정이라든가 뭐 유학 이것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 남는 날이 없어요.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다독입니다. 우선 한번 읽어야 돼. 교재를 우선 한번 읽어야 된단 말이야. 한번 읽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인드맵을 그려야 돼. 마인드맵을 그려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제 이게 제가 드린 거 뭐 지적장애는 간단하니까 이렇게 간단한데 뒤로 가면은 이제 굉장히 가지가 많이 뻗어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가지를 여러 개 뻗어가지고 완벽하게 그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각자 그 공부한 연차나 수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마인드맵을 그리는 겁니다. 근데 뭐 안 읽고 먼저 그릴 수는 없어요. 안 읽고 먼저 그게 그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우선은 교재를 한번 빠르게 읽습니다. 빠르게 읽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읽었으면은 이제 대충 구조가 다 들어왔죠. 그립니다. 그린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이제 처음부터 안 보고 그릴 수는 없는 거니까 초수는 보면서 그려야 될 거고요. 이걸 보면서 그린다는 게 아닙니다. 교재를 보면서 그린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여러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어떤 사람은 네, 심플 가지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패스워드 가지고 있어, 다 다르잖아요. 자신의 그 교재를 기준으로 그리는 거죠. 그려야 된다. 그래서 어디까지 그리냐? 그냥 그릴 수 있는 데까지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수생 같은 경우에는 그 교재를 다 보고 그립니다. 교재를 다 보고 그립니다. 그 다음에 재수생 이상부터는 능력껏 하세요. 하지만 다 보고 그리는 건 아니다. 다 보고 그리는 건 아니다. 하지만 시험 직전에는 거의 80%, 90%를 안 보고 그려야 되는 수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초기니까요. 근데 최대한 안 보고 그리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한 번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특학을 돌릴 때마다 그리는 겁니다. 지금 한 번 돌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1월부터 3월까지 특학 한 번 돌렸죠. 그 다음에 4월, 5월, 6월 한 번 돌리죠. 그 다음에 7월부터는 주기를 조금 더 당겨가지고 돌려야 되잖아요. 돌릴 때마다 그려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초반에 시간을 투자를 많이 했고 반복했기 때문에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처음에 기본 이론 할 때는 이게 전부였지만 기초를 할 때는 근데 기본 이론이 아니라 지금 기출 분석과 강론 공부를 할 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게 중심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 중심이니까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 맵을 반드시 그려라. 반드시 그려라. 반드시 그려라. 이거는 그냥 내가 준 거다. 내가 준 거 가지고 그냥 하거나 또는 문제 풀고 공부하는 거 그냥 내 강의만 듣고 하거나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강의만 듣고 그래 맞아 오케이 좋았어. 이건 아니라는 거. 아무 소용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지 여러분한테 남는 거지. 내가 해준 거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하나도 남지 않아요. 본인이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분석 정리인데 이때는 우선 이제 기출 분석을 해야 되죠. 분석은 이제 기출을 분석하는 거죠. 기출을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 이제 강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3월과 4월에 기출 분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후반기에 또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뭐 어떤 특정 강사님 커리큘럼을 듣는 분들은 또 이제 후반기에 하더라고요. 그 전략에 따라서 조금 이제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3월에 무조건 기출 분석을 해야 된다. 이제 기출 분석을 하려면 이제 뭐 강의 안 듣고는 좀 힘들 겁니다. 요새 같은 경우에는 출처 찾기도 힘들고 뭐 워낙 뭐 여러 가지 답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힘들 거고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문제 푸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읽고 마인드맵 한번 이제 빨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야죠. 문제 풀어야 되는데 초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이제 풀 때 모르는 건 그냥 책을 찾아서 풀어오시면 되고요. 재수부터는 책 보지 말고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재수부터는 책 보지 마세요. 그냥 아는 데까지만 문제를 풀어오시면 된다. 재수부터는. 그럼 이제 문제를 우선 풉니다. 문제를 풀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요걸 그냥 이제 막 그 연도선으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특정 개념끼리 뭉쳐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나왔는가를 좀 이제 조망을 하고 정리가 좀 잘 돼야 되니까 순서대로 풀어야겠죠. 뭐 지적장애 같은 경우에는 지적장애 뭐 AAITD 11차 정리다. 그럼 그부터 이제 순서대로 이제 풀어야 되는 건데 그 조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이제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보통 이제 그 합격 수기나 이런 걸 보면은 그 문제를 다 오려 붙여가지고 그죠? 여기 이렇게 노트가 있으면 여기 반 갈라가지고 여기 뭐 객관식에서 지역사회 중심교수 나왔던 거 또 나왔던 거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붙이죠. 그 다음 여기다가 뭐 개념 쭉 씁니다. 개념 쭉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 노트를 굉장히 여러 사람이 오랜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강의 듣는 여러분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쓸데없이 시간을 많이 둘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객관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서답형 문제도 많이 축적했기 때문에 서답형 문제만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제가 이제 순서대로 다 제가 잘라가지고 배열을 다 해놨어요.
교재를 그 문제 풀어 오셨으면 알겠지만은 제가 막 그 엄청 머리 아프면서 해가지고 다 잘라서 해놨으니까 그 순서대로 그냥 문제 풀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된다. 다시 얘기하면 기출 분석을 해가지고 이때 이제 분석 노트라는 것에 대한 그 부산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여기다 쓰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가면 또 하반기에 와가지고 이제 가져와가지고 또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하냐? 저 요것만 봐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기출은 너무나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기출 이외의 내용들도 알아야지 이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범위를 좁히지 마세요. 너무나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야. 굳이 이렇게 정리하지 않아도 무슨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 그래 그거 이때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중특에 나올 때 이렇게 나왔고 이게 또 변형돼 가지고 나오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이거를 내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막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분석 노트는 할 필요가 없다. 분석 노트는 할 필요가 없다. 대신에 우리가 그냥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그 문제 푸는 스킬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저랑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내가 어떤 사고와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는가 그 과정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왜 함정이고 요거는 왜 이렇게 써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푸는 방법 스킬이죠. 그 다음에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런 내용들을 그냥 이제 강의만 듣고 그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이 푼 거랑 좀 비교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포스트잇이나 뭐 이런 거 하나 붙여가지고 뭐가 내가 이제 문제 풀 때 이렇게 잘못 풀었고 요렇게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고 이런 것들을 조금 사고 과정을 좀 써놓으시면 좋겠다. 써놓으시면 좋겠다. 이거를 나중에 뭐 7월, 8월, 9월 가가지고 고치려 그러면 잘 안 고쳐져요. 잘 안 고쳐져요.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기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왜 이렇게 사고를 굴려야 되는가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문제를 풀면서 납득이 가야지 그렇게 이제 쓰는 거겠지 내가 문제 푸는 방식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하시면 될 거고 아마 이제 이 교재만 사서 보신 분들은 이제 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답하고 너무나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강의를 듣고 나면 다 납득이 될 겁니다. 왜 이런 과정에 거쳐가지고 답이 이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 설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분석 노트는 필요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강론 공부인데 강론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것도 조금 이제 사람마다 좀 많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제 제 의견은 이제 결론적으로 절충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우선은 그 강론 책을 사가지고 막 한 4달, 5달에 걸쳐가지고 이제 그 책의 내용을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효율이 없습니다. 그게 그냥 본다고만 해가지고 다 머릿속에 입력되는 게 아니라 그 책에 있는 내용들 정리를 우선 한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또 여러 번 외워줘야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힘들죠. 굉장히 그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강론 책 이렇게 뭐 10권, 15권 사가지고 이제 공부한 사람 중에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떨 때는 강론의 내용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강론의 내용이 적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또 뭐 기본 이론의 영역이 좀 확장되긴 했어요. 옛날 같으면 기본 이론은 이거고 강론은 이거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미 기본 이론과 강론의 영역은 사라졌어요. 너무나 이제 강론 쪽으로 많이 침범을 했기 때문에 많이 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강론과 관련해서 출제됐을 때 이거는 이 강론에 있는 내용인데 공부했던 사람 중에 한 50%는 아는 강론이야. 이 정도는 나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쪽 강론에 있는 내용이거나 이쪽 논문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진짜 1%밖에 모르는 이런 건 몰라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야. 결론은 내가 여태까지 매년 그 기출의 흐름과 매년 출제되는 그 강론의 내용들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골라주겠다는 겁니다. 무엇에 따라서? 내 사고와 통찰에 따라서 알아서 다 골라가지고 그 기출 분석집에다 다 내가 넣어줬다는 거야. 넣어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여기 기본 마인드맵에 요 내용은 여기 들어가야 되고 요 내용은 여기 들어가야 되고 제가 다 얘기를 해준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어떤 측면에 출제될 수 있고 이제 강의를 하면서 다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집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럼 이제 여기 없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없는 거는 그냥 틀려요. 아니면 어떤 그 문제 푸는 스킬을 활용해가지고 좀 비슷하게 맞추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 지금 우리 집에 강론서 300권, 400권인데 여러분 다 볼 거야? 아니잖아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 순살에 실려놓은 그것만이라도 잘하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변에서 야 요거 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리해가지고 외우려 그러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제가 이제 올해는 작년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조금 뭐 이제 난해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책을 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가 않았어요. 그 개정을 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요거는 그러면 요 내게 있는 내용들을 해야지 하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 여기 있네? 다 있는 내용이야. 이미 내가 골라놓은 강론서에 작년까지 해놓던 거에 대부분은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이렇게 있든 저렇게 있든 다 어떤 구성으로 있든 다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잘하자. 그거라도 잘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한번 다독을 하고 마인드맵을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나랑 같이 기출 분석을 하고 자 어떤 과정으로 문제에 접근하는지를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해보고 자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거 또는 약간 특이한 풀이 과정이 있으면 포스트잇에다가 붙이고 자 그 기출의 출처를 확인해 보고 나랑 강론에서 자 그 다음에 그 출처 앞뒤 내용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또 추가로 출제될 수 있는 것이 뭐냐를 갖다가 이제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 이론서의 내용과 추가로 쏟아지는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추가로 쏟아지는 내용이 많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제 1~3월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조금 반영을 조금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아마 제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추가로 쏟아지는 내용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리해야 된다는 거야. 결국에는 정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외워야 되는데 자료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보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외울 수가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하나로 정리된 자료가 딱 하나 있어야지 그거를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여러 번 반복하면서 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서브노트가 있어야 돼. 결국에는 서브노트가 있어야 돼. 이거는 어떤 여러 가지 형식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서답형 시험이기 때문에 요약되어 있거나 압축되어 있는 서브노트가 아니라 바로 그 문장을 갖다가 외워가지고 그대로 인출할 수 있는 그 형태의 서브노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따로 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7월부터는 짧은 시간 내에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7월 가가지고 뭐 이거 외우려고 그러면 여기 찾았다가 저기 찾았다가 그럼 이거 합쳐가지고 어떻게 외우지? 문장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반드시 서브노트를 만들어요. 초수생이라면 반드시 새로 만들어야 돼. 굉장히 바빠질 겁니다. 재수생 이상이라면은 수정 보완해야겠죠. 수정 보완해야 된다. 이 수정 보완할 때 어떻게 수정 보완합니까? 그냥 막 다 갖다가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우선 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강론서에 있는 내용들 편집본 읽어보면서 어떤 문구까지만 누를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겠지. 근데 문구를 누를 때도 그대로 누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문구를 좀 깔끔하게 누를 것인가 생각을 해서 조금 정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문구를 뭐 다 토막 낼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조금 쉽게 이해하고 쉽게 쓸 수 있도록 문장 정선을 해가지고 내 서브노트에 담아야 된다. 서브노트에 담아야 된다. 언제까지 이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되냐면 심화 강의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서브노트가 다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언제냐?
6월 말까지는 무조건 완성이 돼야 돼요. 6월 말까지는 무조건 완성이 돼야 되고 조금 딜레이 되더라도 7월 중순까지는 무조건 완성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남의 서브노트 쓰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남의 서브노트 쓰는 것은 조금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이 카페에 올라와서 굉장히 이제 좋다라고 얘기되는 그런 서브노트들은 잘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해. 그 서브노트의 영역이 기본 이론서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만들어야지 더 잘 이해가 되고 더 잘 적응이 됩니다. 결국 자신이 만들어야 돼. 본인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월 말까지는 반드시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된다. 반드시 서브노트를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해. 우선은 왜 이렇게 준비가 돼야지 외우잖아요.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외울 거야? 어떻게 외울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임용고시를 본다. 그럼 나는 이제 뭐 이런 그 다른 사람의 교재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뭐 기본 이론서나 뭐 순살이라 만들 때 그 강론서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나도 만든 거잖아. 그럼 뭐 우리 집에 강론서 300권, 400권 있는데 내가 임용고시를 만약에 봐 지금. 내가 임용고시 보는데 강론서 300권, 400권 펼쳐놓고 공부하지는 않을 거야 나도. 요약 정리 편집을 하겠죠. 외울 것만 딱 추려가지고. 이게 없으면은 효율이 떨어져요, 당연히. 그래서 반드시 서브노트를 6월 말까지는 완성을 해야 된다. 반드시 완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완성이 되면 그다음 이제 심화를 할 때 문풀 모고를 하죠. 문풀 모고를 하고 이때 이제 뭐 합니까? 백지 인출을 하죠. 이제 백지 인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푸는 뭐 스킬과 관련해 가지고 점검을 한다. 그래서 우선 이제 뭐 스킬 점검하고 이런 걸 떠나서 뭐 암기가 돼야지, 그죠? 암기가 돼야지 되는 거니까 암기를 하려면 서브노트가 반드시 필요하고, 자, 서브노트를 만들려면 기출 분석과 강론을 공부해 가지고 분석하고 요약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지금이고 지금 이 과정을 탄탄히 해놓으면 7월부터는 굉장히 조금 수월해지고 편해진다. 암기하기가 없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얘기했죠. 뭐 해야 되는지. 우선 집에 가가지고 주초에 그 주에 해당되는 영역을 우선은 한 번은 읽으면서 이해를 한다. 이해를 중심으로 두고 그 다음에는 마인드맵을 그린다. 그릴 수 있을 때까지 마인드맵을 그린다. 그 다음에는 기출 문제를 푼다. 초수생은 책을 보고 풀고 재수 이상부터는 안 보고 풀 수 있는 데까지 푼다. 안 보고 푼다. 자, 그다음 강의를 듣는다, 그죠? 강의를 들어요. 자, 강의를 들으면 그때 이제 뭘 합니까? 문제 푸는 과정, 그 다음에 답안 작성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좀 이제 포스트잇에다가 붙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걸 좀 습득한다는 거죠. 그걸 좀 습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집에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습을 해야죠. 집에 가면 복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는 골든 타임 안에 복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강의를 뭐 한 5시간 들었어요. 5시간 들었는데 집에 가서 복습을 하면 지금 머릿속에 지금 강의 들은 내용이 남아 있기 때문에 1시간이면 복습을 다 합니다. 1시간이면 복습을 다 해요. 재수생 기준으로 1시간이면 복습을 다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 자고 할까 그래가지고 하루 자고 하면 2시간이 걸려요. 하루 더 자면 3시간이 걸립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재학습의 시간을 줄이려면 항상 골든 타임 안에서 복습을 해야 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서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살으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뭐 지적장애 뭐 많진 않지만 하면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면 복습을 해야 됩니다. 복습을 해야 된다. 그럼 복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집에 가면 뭐 씻고 몸 정리하고 뭐 잠깐 뭐 과일 먹고 뭐 밥 먹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책상에 앉아야 돼. 옷 벗지 말고 바로 책상에 앉아야 돼. 그래서 뭐 이 뭐 외부 세균이라든가 뭐 먼지라든가 이런 거 더럽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살아야지 합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바로 옷 벗지 말고 책상에 앉아야 돼. 뭐 양말 벗고 발 씻고 이러면 끝납니다. 그날 공부는 끝난 거야. 그냥 이제 그날은 끝났어. 알잖아. 나도 진짜 비정상적으로 살면서 막 하루하루가 난 너무 힘든 거야. 왜 너무 힘드냐면은 나도 좀 이제 물리적인 노력을 많이 못 해요. 그리고 나는 너무 많이 썼어. 그 물리적인 노력의 한도를. 왜냐하면 벌써 지금 학원 강사도 몇 년 했고 그 전에 뭐 수험 생활도 했고 뭐 이래가지고 비정상적인 삶을 너무 많이 살았어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강의 전에 뭐, 한 5시간도 자고 또는, 좀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아예 자고 한 밤 12시부터 시작해서 준비해가지고 아침에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옛날에는 이제 한숨도 못 자고 나올 때도 많았어. 그때 할 프린트 만들고 이래가지고 진짜 비정상적으로 살았거든요. 문제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쉴 때도 힘든 게 뭐냐면 하루만 쉬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도 그 다음 날 일어나는 게 이제 쉬려면 시원하게 쉬고 일하려면 시원하게 일해야 되는데 쉬면서도 되게 마음이 그런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우면 뭐든지 다 끝나. 무조건 밥 먹고 누우면 다 끝나. 왜냐하면 저도 이제 집에서 일하기 때문에 집에 이제 침대가 있고 뭐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야. 나 잠깐 이제 30분만 하고 해야지 이러면 끝나. 끝나. 물론 이제 저는 다시 일어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골든타임 안에서 복습을 하려면, 발 씻지 말고, 손은 씻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좀 너무 더 씻지는 말고, 과일 먹고 뭐 이러지 말고, 우선 책상에 앉아야 돼. 우선 책상에. 그러면 몸이 너무 힘들고 귀찮아도 하게 됩니다. 하게 됩니다. 30분, 1시간 하게 됩니다. 내가 좀 컨디션이 좋고 이러면 풀로 복습하세요. 풀로 복습하지. 근데 내가 조금 장수생이고 조금 그래도 이제 예전에 했던 게 있으면 너무 힘들면 그냥 머릿속에 한번 그림이라도 그리고 오늘 한 내용이라도 빠르게 이렇게 생각해 보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좀 다릅니다. 이게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게 뭐든지 좀 복습을 해야 된다. 골든타임 안에서 반드시 골든타임 안에서 해야 된다. 근데 미루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진도가 꼬이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없어. 여러분들 뭐 이것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장특법도 외워야 되고 총론도 해야 되고 뭐 교육학 강의도 들어야 되고 뭐 온갖 거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주일 중에서 강의 듣는 날 이틀 뭐 교육학이나 뭐 이런 것들 뭐 1, 2틀 빼면은 진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골든타임 안에서 복습을 한다. 자, 그다음 복습한 다음에 다음 날은 어떻게 한다? 서브노트를 만들거나 서브노트를 정리를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장수생이 아니라면은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6월 말까지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서브노트를 완성을 한다. 반드시 완성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7월 강의 시작하면은 많이들 와서 물어봅니다. 제가 서브노트 어디까지 만들었는데 더 만들어도 될까요? 말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뭐 7월 뭐 중순 때 오면은 만들라고 얘기를 해요. 7월 말까지 만들 수가 있으면. 7월 말에 오면 그냥 만들지 말라 그럽니다. 그냥 하지 말아라. 한 대까지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2년 동안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공부해야 될 것을 1년 안에 다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1월부터 3월까지는 좀 편할 수 있겠지만은 4월부터는 시간이 진짜 없다.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한번 밀리면 뒤에부터 계속 줄줄이 밀리게 된다. 특히 7월에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도 먹어가지고 밀리게 되면 그때는 진짜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 뒤에 밀리면 답이 없다. 그래서 꼭 제가 이제 지금 설명한 그런 그 과정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지금 먹은 마음을 종강하는 날까지 잘 유지하셔가지고 서브노트 한 권이 딱 나오게끔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뭐 이후의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이 과정에 들어갔을 때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많이 길어졌네요. OT가 많이 길어졌는데 항상 그래요. 자, 잠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게 될 것이고요. 제가 요 그 스터디 신청하는 거
요 앞에다가 놓을 테니까 하실 분만 나와서 적으시고요. 본인 볼펜 가져오셔가지고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앞에다 제가 넣어놓겠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적장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